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보도자료로 배포된 교권보호 4법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관련된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교권보호 4법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여야정 시도교육감 사자협의체를 통해서 그동안 교육계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에서는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행령 수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로 의견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법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 중에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 행위로 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이제 명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생활 지도를 할 때 이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그리고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행령 수준에서 어떤 조치까지가 가능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교원지휘법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수사 개시 통보가 지원청으로 오게 되면 교육감께 관련 내용이 아마 보고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해서 해당되는 교원이 이 아동학대 범죄로 수사됨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또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교원지휘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그 아동과 선생님을 분리하기 위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자동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변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교원이 소송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직위해제 처분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그러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실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방안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교원지휘법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그리고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좀 인지를 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실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 조항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교원지휘법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했을 경우에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법령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이제 명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 관련 내용들을 교육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좀 보면 학교장이 이제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법령에서도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관계된 사무를 학교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담당 보직 교사나 담당 교사를 둬서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되 이것이 학교장 즉 관리자가 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응대하고 그 사무를 맡아볼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 이전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보직교사나 담당교사를 두게 할 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자가 된다면 또 다른 업무가 보직교사나 교사에게 가게 된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들을 꼭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이제 명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교육부 자료를 좀 보면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라던가 이러한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또 교권 침해나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가 이제 법 조항에 신설될 예정인데요. 특히 교육기본법에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학부모님들께서 협조하고 생활지도나 아니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 특히 선생님들의 의견과 활동을 존중할 의무를 이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요.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에 대한 사항도 의무화하는 것이 명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교원지휘법에 다수 이제 포함될 예정인데 이 교원지휘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동일하게 적용되던 내용이었는데요. 위반 시 이제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라는 부분 정도가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참음으로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추가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에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교사들이 무고죄로 학부모님들을 고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교권 침해를 통해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수사를 요청해서 만약에 무죄가 선고가 되었을 경우 이제 무고죄로 역으로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을 고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 신고나 생활지도
를 했을 때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학부모의 민원 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서 이 무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무고죄로 학부모님들을 역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사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 분리된 학생에 대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을 또 마련해서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이 부담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 조치된 학생에게 가정 학습을 권하거나 혹은 뭐 출석 정지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좀 주는 형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 또 해당 교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 즉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위한 후속 조치가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선제적인 교권보호 활동도 진행하고 만약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그 선생님을 지원해서 관련된 것들이 원활하게 조치가 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섯 번째, 출석적 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 조치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이제 학교폭력 특별법에서 이제 이 전학 조치가 내려졌을 때 다른 조치 사항을 이해하기 전에 전학을 먼저 조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 공제회 등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 차관님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간의 이제 정담회가 있었잖아요. 이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시스템을 좀 마련해 달라.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행해서 선생님 대신에 소송과 분쟁들을 해결하고 교원이 피로도를 좀 덜 느끼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런 학교안전공제회나 혹은 민간 보험단체를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이제 이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생활인성교육과에서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당연한 것이 관련 법안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피해 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근데 이 관할청이 만약에 이제 시도교육청을 의미하는지 교육지원청을 의미하는지 이제 시행령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와 현장 교사들의 그 정담회에서 보면 이 교육감님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 1000건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감이 고발한 것은 2건, 3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선출직인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지원청 단위에서 선출직이 아닌 지원청 단위에서 의무 고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의무 고발을 했을 때 별거 아닌 것들이 또 이 소송으로 가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수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 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어떤 수준 이상이면 형사 고발, 예를 들면 형사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형사 고발하도록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법령에 들어간 교원지휘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 지원 체제 강화. 그래서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를 첫 번째로는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를 지금 현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구성을 하잖아요. 담당 교원이 있고요. 이걸 이제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교권 침해 사안이 이제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공정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 내 식구를 감싼다. 학부모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게끔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아마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변경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부 장관님께서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정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가 이제 유아교육법에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아생활지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이나 교원들이 학생들을 생활지도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교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즐겁게 배우는 그런 교육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칙문서를 보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가결 사항 중에서 법령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제한하는 내용 저희가 아까 살펴봤는데 정리하는 개념에서 한번 볼게요. 직위해제를 이제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이제 장관이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행정체계를 개편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이제 지역청 단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형법상 뭐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을 추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고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 금지가 명시가 되었고 이 중에서 특히 이제 학교장을 징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러한 부분들이 좀 주목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또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 학생 확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신고 의무 신설,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선제적으로 교권 침해 활동을 예방하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요거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 관할청이 시도교육청이라 하면 교육감이 좀 부담을 느낄 것 같고 지원청 수준이라면 이게 고발이 남발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수준의 이 교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제재 조치와 관련된 내용 신설되었고요.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 금지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중등 교육법인데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즉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호자의 의무와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이제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보직교사나 교사로 이 업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령으로 명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유아교육법과 관련해서도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보호자의 의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지금 초등급 교육법계에 포함된 내용이 똑같이 이제 명시가 되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교육기본법에 이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 그래서 보호자도 이제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 20분가량 교권보호사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담아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형태로 이러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고 또 이와 관련된 시행령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열심히 생활하고 작은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